그래서 우리 그 노래 그 꽃밭에서 했죠, 꽃밭에서. 정훈이 아저씨도 불렀고, 아저씨가 아니구나. 정훈이, 정훈이 씨도 불렀고, 조간우,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서 왔냐면, 씨에서 왔다, 씨에서. 그죠. 그 씨가 있어서 뭐가? 싹이 나오고, 싹이 있어서 꽃이 피고, 꽃이 있어서 다시 뭘 만들고, 열매를 맺고, 이 아화실이 됨으로써 결국 그 기운의 어떤 연속성이 그대로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천재반이니까 이거 막 진도 막 팍팍 뺀 겁니다, 이게. 개념은 대충 잡히시죠? 천재반은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그 장생지는 그 싹의 어떤 역할, 움을 다시 트게 해주는 약간 기운적으로.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 장성이나 왕의 자리는 가장 그 모양을, 지 개성을 화려하게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술자가 수렴해버리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냐, 씨앗을 만들어서 열매를 만들어서 기운이, 내부에 있는 기운이 손상되지 않도록 화려한 것을 덮어놓는 작용. 이게 화계다, 이 말이죠, 화계.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게 자초균묘 이 간지 체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요 놈들은 뭐냐, 한마디로 보스턴 멤버하고 같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투사들이 아까 밥 먹으러 가니까 그 독립투사들 독립 이거 있잖아, 이거.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 단계가 뭐예요? 태극기를 딱 숨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이게 일본 사람들이 니 통투사 맞지? 이러면 아닌데요 이러면서 니 태극기 들고 있지? 이러면 없는데요 이러면서 숨겨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실의 작용이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뭐냐면 그 태극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돌격 앞으로 와 그죠? 나는 대한민국이다 이러면서 뭐 그죠? 위의해주는 자리가 오다 말이죠. 이게 그래서 늘상 이 방합에 의한 것들은 원하나 원하지 않으나 형제가 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 속에 첫째, 둘째, 셋째, 해자축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역할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 범은 뭐예요? 인묘진이라고 하는 봄이라고 하는 계절 속에 첫째, 둘째, 셋째인데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형제는 이렇게 날라라게 있어도 사회적으로 하는 일은 같아요, 달라요. 대부분 다른 이유가 이게 인호술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결국 자기가 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인자, 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중요한 인자라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뭐냐면 결국 오를 만나서 결국은 뭐예요? 싹은 뭘 틔우고 꽃을 피우고 그런데 비슷한 놈이 와가지고 결국은 태극기 빼다가 도로 이은 게 뭐냐면 태극기 들고 다니다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도로 이은 게 이게 사단, 이게 망신살 아시죠? 불기운을 보고 야 우리 편익을 했는데 이놈은 뭐냐 사유축의 뭐였다? 수계였다 이거죠. 이게 싹이었다. 그래서 수습하기가 애매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희생을 치르는 게 이게 망신살이라는데 이게 12신살이하고 다 사막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놈들은 틈만 나면 무전기를 때리면서 서로 인호술끼리는 서로 야 한번 모이자 고스톱 한번 치자 이러는 거 하고 똑같고 사회적으로 뭔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놈들이다. 그래서 대운이 이 술대운인 대운에 들어갔다. 이 술이 뭐냐면은 음으로 치면은 뭐냐면 오음지처단 말이죠. 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만 주어지기만 하면은 불을 갖다 지펴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운동의 결과물이 결국은 이 개술자가 그렇게 하는 작용이 굉장히 많죠. 이 개술자가 하는 작용이. 그래서 이제 이 가을로서 물이 짖기도 하고 인호술로 불이 됐다가 이게 금으로서 놀다가 껍데기는 토죠, 그죠? 그 다음에 알맹이는 화죠. 그게 화토금이 수시로 뭐냐면 조건 따라
조건 따라 지가 뭐냐면 살살 무리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마다 달라요. 또 그런 게 심한 놈이 어떤 놈이냐. 너는 진 같은 놈이에요, 진. 내년에 이제 임진년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진의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진이라는 놈이 뭐냐면, 신자를 만나면 뭐로? 수로. 껍데기는 뭐처럼? 토처럼. 그 다음에 뭐냐면, 모와 묘나 인내, 목과 무리 지으면 목으로. 이게 목, 토, 수라고 하는 어떤 모양새를 수시로 살살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 따라서? 외부적인 조건 따라서. 예. 그러나, 어떻게든 뭐냐. 나는, 이 물의 전설을 내가 다 갈무리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오양지처죠, 오양지처. 자축, 인묘진. 즉, 양의 단계가 점증되어 있어서, 발은 있지만, 어떻게 다닌다?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날아다닌다. 이게 뭐냐면, 수증기가 뭐냐면은, 어느 정도 쭉, 양의 기운을 만나서 쭉 들려가지고, 이 뭉게구름 있죠, 뭉게구름. 뭉게구름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놈이 더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더 안 날아가고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용의 성질을 얻으면, 지가 숨어있지 못하고 다 들어서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어서 화려한 것이 빛난다는 거예요. 화려한 모양으로 갖추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 여기에 있는 이 물방울들이 더 튀어나가지 않도록 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용이라는 게. 근데 이게 이제 그걸 갈무리를 갖다 못 해주고 있으면은 결국 수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어디를 우주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그때는 갈무리 하고 있을 땐 지가 토라. 밖으로는. 그 구름 보고, 야, 너 물 맞지? 이러면, 포라고 제가 무슨 물이 어떻게 여기에 떠 있냐. 하늘에 떠 있냐. 하면서 물을 갖다가 더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갈무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을 갈무리하고 그 모양을 지키고 있는 게 이게 토의 성질이죠, 토의 성질. 갑을병정, 그죠? 밖으로 무성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더 튀어나가지 않게 이렇게 있고 내려오지도 않고 있는 상태. 이게 무라는 거예요. 이 무의 성질을 가장 많이 계승하고 있는 게 진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뱀이 와도 뱀이 육양지처. 양의 기운이 없어서. 그리고 그럼 발도 없이 막 다니잖아요. 발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이 끝까지 뭐냐면 물이 더 나가지 않도록 토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에워서 하고 있음으로써 결국은 4, 5미를 넘겨서 어떻게 돼요? 신에 이른다는 거, 신에. 물의 씨앗을 제대로 이 세상에 도로 되돌려서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애국가 중에 2절인가 3절인가에 보면 가을 하늘 뭐 한대? 공활한대, 공활해. 텅 비어 있대, 가을 하늘 텅 비어서 활하다지, 활. 넓다는 거, 넓다. 여기 왜냐면 여기 진이 신한테 싹 패스해줬거든. 그래서 뭐냐, 가을이 오면 뭐가 생기고, 신유에 이래서 건이 생겨, 건. 바짝 마르잖아요. 그래서 건이 금이잖아요, 건이 금. 그죠? 이렇게 뭐냐면, 각 목화금수라고 하는 것이 다 이 삼합의 덕을 얻어서 결국은 극단에 이르지 않고 다시 순환하여 생명력이 연속성을 갖는다. 이해되시죠? 근데 사실 이제 전제바이러스 제가 빨리 했는데 애지간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다 소화가 되신 것 같아요. 둔제반에 가면요 미쳐요. 그러면 여담으로요. 내년이 임진년이잖아요. 그러면 저게 이제 그때가 자기가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임진도 물도 수잖아요. 임진이 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냥 여담이에요. 내년에 혹시 비가 많이 와서 조금은 좀 이렇게 지금 그렇게 뭐로 봐야 되지? 제가 지금 만약에 본다면 내년 그냥 본다면 혹시 비가 많이 와서 그래도 좀 조금 이게 여건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많이 내리고 혼탁한 거 그러지는 않을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 만세력을 보면 무엇이 있느냐면 거기 이제 정월을 지나서 용이 들어오는 날 일진을 가지고 그 용치수가 있어요. 이게 육용치수, 구용치수라는 게 그 만세력 어지간한 만세력 보면 앞부분에 다 용치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물의 양을 우리 계산하는 이제 그 어떤 방법들이 옛날에는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적확한지는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진년이 왔기 때문에 비가 많다 이런 게 이제 간지에 대한 사실은 이제 그 이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것이 소위 그렇게 괴강, 그 괴강에 의한 어떤 속성. 그 다음에 그 괴강에 의한 속성은 뭐냐면은 압력을 많이 가한다는 거죠. 압력을 많이 가한다. 그 다음에 이전의 기운과 좀 다른 기운을, 즉 묘에서 빠져온 진이잖아요, 그죠? 이전의 기운과 다른 기운을 쓰게 만든다는 면에서 사람들이 부기빈천이 상당히 좀 이렇게 왕래가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는 우리가 추측하지만 이게 임수가 와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는 안 봐요. 실제 우리가 이제 그 비가 실제 많이 오는 때는 이 병의 말 부분이에요. 병의 말 부분.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일진 보실 때 병일의 끝부분이나 정일날 많이 와요. 이게 이 병의 기운이 이렇게 따르면 지상에 뭐냐면은 결국은 신금을 화수시키거든요. 화수. 시키는데 요게 바로 병이 온다고 해서 바로 화수가 되는 게 아니고 타임렉이 걸리는 거죠. 셔터렉, 우리가 카메라 찍을 때 여기에 말이 뜨는데 셔터를 누르는 시간 왜곡 있죠. 그죠? 셔터렉이 발생하는 것처럼 타임렉이 발생해서 병일날의 밤이나 정일날 오게 되고 또 지지에서는 뭐냐면 4일날의 밤, 뭐 5일날. 5일날 보통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게 되니까 그거는 이제 하늘에 어떤 만들어진 기운이 현실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으로서 이거는 실증이 많이 되는 것이지만 여기 정간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간지를 지나치게 비약을 해서 해석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제 속성은 뭐냐면 이 임자라고 하는 것이 숫자상으로 1이죠. 그죠? 1. 그래서 이제 유일성이 발생하는 일, 사건, 이런 것들은 이 해에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지만 그걸 오행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사람들의 각 개인의 운명을 할 때는 이제 이 진이라는 놈이 어디에 이르면 이게 이제 자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 미신무술해 술해 이렇게 돌아갈 때 자, 이 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나 저 축이나 해 이런 글자에 어울릴 때는 수시로 수를 따라가요. 수를 수 물기운을 따라간다는 거죠. 요 놈도 뭐냐면 계고작용에 의해서 진중에 원래 이 해수라는 것이 이렇게 원래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지장간에 개수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진중에 해수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해수를 더 이상 붙들고 있지 못하고 열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망신이거든요. 내 속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지킬 수 없어서 이렇게 밖에 노출시켜서 내어놓는 거. 이게 망신. 그 지인이 해를 만나면 망신살이에요. 물론 원진살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신살도 있지만 요 술에 이르면 벌써 진이 자기가 갖는 토의 성질이 크게 약화가 돼버려요. 그 이전에도 뭐냐면 변색 또는 아까 합탁이라고 했죠. 합탁. 이 신을 만나면서 신이나 유를 만나면서 결국은 뭐냐면 토의 성질을 크게 잃어버린다고요. 요놈을 만나서 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진유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의 성질을 많이 진유가 합금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수의 성질을 많이 열어주게 되고 그 다음 술에 이르러서 토로서의 자기 역할을 그 역할을 못하고 계고가 돼버리죠. 옆구리 터졌다 이거죠. 그 다음에 대지에서는 옆구리 터진 부분 밀려 나온다. 이게 뭐냐 돼지가 나오는 거예요. 돼지가. 이게 좀 헷갈리시나요? 진중에 개수가 갑자기 왜 돼지가 돼지인데 진중에는 해수가 있다는 거예요. 술 중에는 뭐가 있냐? 사화가 있는 술 중에 사화. 똑같은 논리로 본다면 이게 뱀이 구월을 만나면 어디로 들어간다? 굴로 들어가죠. 그죠? 음료 구월로. 양의 기운이, 지상의 양의 기운이 술 만나면 그래서 요 어느 자리까지
축까지는 뭐냐면 겨울잠을 잔다 이거예요. 뱀사자가. 그렇게 하다가 어디에 이르면 입춘을 지내면 여기서 인해서 뭐냐면 인해서 사화가 형출하는 형출. 네, 형이 되죠, 그죠? 근데 그 형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입장에서 보면 사화가 망신이 되는 거죠, 망신. 예. 이게 형출작용을 결국 이끌어내면서 이 술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은 사화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술이 오늘 패스를 해줘가지고 인해서 결국은 드러내는 것이 뱀사자거든요. 이 지는 마찬가지로 반대편에 대지해자를 보듬고 있다가 약화된 대지해자를 보듬고 언제 어느 자리에 요 토끼나 용의 자리에서 해를 갖다가 천간으로 바꾸면 뭐예요? 임이죠. 임이 묘를 만나면 어떻게 12운성으로 뭐예요? 묘잖아요. 그죠? 사묘지에 이르면 결국은 누구한테 묘를 당해요? 진에게 묘를 당하잖아요. 그죠? 그럼 들어갔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놈의 해자축을 만나면 지가 토의 성질을 크게 잃었다가 임묘진을 만나면 이게 또 뭐냐면 이게 봄이니까 지가 토가 아니고 목으로도 이렇게 같이 어울려가 야 우리끼리 형제 아니니까 원래 우리 봄동무잖아 봄동무. 예? 이러면서 인을 만나면 이게 토로서 작용을 거의 잃어버리고 목으로서 같이 무리지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말해도 진의 중반부부터는 뭐냐 이제 서서히 이 수의 간섭을 거의 이게 해수가 뭐냐면 숨어버렸잖아요. 자수가 뭐냐면 숨어버렸잖아요. 친자진에서 그죠? 자가 진에 그 화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 진의 중반부부터 토로서 작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디까지? 진의 중반부부터 사, 오, 미, 신의 초입 부분까지. 뭐냐면 이때는 난 끝까지 토다 이거죠. 저 수 없거든요. 이러면서. 이렇게 토의 작용을 유지하다, 요 구간에 뭐로? 토의 작용을 유지하다가 점점 색깔을 잃어가지고 다시 수의 작용으로 갔다가 목의 작용으로 올다가 이거를 마누라로 두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갑진이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갑진이 태어난 사람은 마누라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편재로서 정제로 짝지워지지 않는 고충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무엇 따라서 계절이나 대운의 변화에 따라서 그 모양이 수시로 뭐예요? 목처럼도 놀다가 이게 임묘진이 오면 이 갑일주를 기준으로 하면 임묘년에 어때요? 토의 성질을 잃어버리니까 마누라가 아프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막 사랑을 해가지고 그냥 막 서방한테는 조금 사랑을 주고 막 딴 놈한테 사랑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이 인연을 내가 못 데리고 살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진의 중반부에 운이 오면은 제가 어떻게 서방님을 버리고 하겠습니까 하면서 이까지 미대운이는 이운까지는 또 토로서 탁 해가지고 잘할게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요 대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재성의 식신이잖아요. 진을 중심으로 진이 토니까 진이 토로서 뭐냐면 신과 유를 만나면 뭐냐면 식신을 만났잖아요. 식신을 만나니까 이제 자기가 돈벌이 같은 걸 하겠다고 꿈을 나서고 사회활동을 도모함으로써 또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지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꾸 이제 고정 속에서 갑진일주 태어난 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놈은 없다. 같은 이처럼 변하지 않는 여기도 없다. 그죠? 그런데 뭐 따라? 주변의 조건 따라. 그래서 그것이 무엇에 의하여? 방합에 의하여, 삼합에 의하여. 그래서 이 삼합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 방합, 삼합의 또 그 의미를 같이 비교하면서도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 마누라가 도망을 가는데 어느 해 간다 이거 다 알아요. 인연에 뭐냐면 이 진이 자 인이 무엇을 격각하느냐 격각살 아시죠? 진을 격각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마누라가 가정을 지키고 있다는 말은 인연인데 딴 놈하고 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지 모양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가 이 격각인데 안 그러면 짐 싸가지고 나르는 거예요. 근데 짐 싸갈 때 못 만나가는 게 아니고 돈도
들고 나간다 이거죠. 건드리고 나간다. 예. 또 그랬던 마누라가 어느 날 또 진사 이렇게 되면 또 정말 잘못했다 하고 또 와가지고 또 살고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마누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마누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것들도 다 이 삼합이라든지 방합이라든지 다른 글자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해석하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요즘 갑진일주들 한번 봐보세요. 지금 공만까지 같이 걸리잖아요, 지금. 예. 얼방 죽는다, 지금요. 얼방요. 예. 얼방 안 죽는 사람은 딱 두 가지 직업군이 있어요. 그냥 애들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주 변화가 적은 공직에서 그냥 하는 일만 꽉 호복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외에는 다 금전적인 고통이든 인간관계 고통이든 막 이런 걸 막 겪는다. 왜? 진이 토로서의 역할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언제부터 진정되겠습니까? 이 진의 중반부부터. 답이 딱딱 나오잖아요, 답이. 예. 근데 옆구리가 너무 많이 터지는 데가 맞지?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예, 예. 삼합을 좀 설명하다가 옆구리 터졌는데,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뭐, 진도를 더 나가면 이 개념 아시겠죠? 오늘 제가 근데 특별히 또 강조해드린 그 양대운, 음대운 있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주변 사람 인생을 또 쭉 잘 아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 걸 쫙 비교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틀리면 다음 시간에 무조건 따지세요. 예, 따지시고. 그럼 질문 제가 한 가지만, 한두 가지 제가 또 받고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마감하기로 하죠. 제가 설명드린 것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이제 제일 좀 부딪히는 어떤 문제 이런 것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이제 제 역할을 할 때는 사오미 되고 그렇죠. 해달숙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토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이 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표에 드러나는 것을 나는 토가 맞거든요. 토 맞거든요. 이러면서 이걸 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원래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조건 따라 변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리가 늘상 반대로 되어 있으면 생명력이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이 더우면 속이 차가워야 되고 밖이 차가우면 속이 더워야만 이게 생명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되면 밖도 뜨겁고 안도 뜨거우면 이건 타서 죽는 것이고 밖도 차갑고 안도 차가우면 이건 무생물이다. 이건 무생물. 대사가 없는. 예, 예. 그래서 늘상 생명이 있는 것은 표리상의 반대 기운이 있는데 표에 드러나 있는 기운, 즉 공식적으로는 자기가 토로 놀잖아요. 그죠? 그 토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간이 어디에서요? 수를 갖다 속으로 숨기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진의 중반부부터 사오미 신의 초의 부분까지. 예. 그 토로서 논다는 거죠. 해자축은 당연히 봐보세요. 이게 자기 모양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 토로스의 작용을 하고 싶어도 막 수의 기운에 의해서 자꾸 막 쓸려가 버리잖아요. 자기가. 예. 여기 자기가 진이 원래 해수를 기본이 입고시키는 게 더 기본인데 해수가 대세니까 늘 운에서 온 것이 임금이다 생각하세요. 운에서 온 것이. 무토살인비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살인비관이 그게 곧 며칠이잖아요. 잠시는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쏟아져 버린다. 쏟아져 버린다. 예, 예, 예. 토의 속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 토의 속성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변화되는 게 한눈에 보이면 딱 몇 년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해서 어떤 형태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게 이미 고정적인 인자 속에서 이미 정해진다는 거죠. 예. 예, 예. 수용에서요. 예. 투출되는 달에 예, 예. 변화 영상이 많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대운에서도 그 영향이 있나요? 대운에서도 그런 영향을 그대로 참조하면 됩니다. 예. 대운에서도 그 대운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주로 이제 천간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의 속성, 또 그 다음에 그 마주치게 되는 어떤 그 인간관계의 면, 예.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어서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근데 이제 현실 면에서는 역시 대운의 지지가 대세더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역대운으로 흐르는 사람 같은 경우 진대가 있다면 예. 을개부가 아니라 을개운이잖아요. 역대운으로 흐르는 사람. 아니죠. 세운은 꼭. 대운상에서요. 대운에서.
아니, 대운이라고 하는 게 예를 진대운에 있다. 근데 진대운을 뭐냐면 풀이를 해나갈 때 을개무를 하든 무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대운이라니까요. 대운이니까 대운은 뭐냐면 계절이에요, 계절. 일종의. 그래서 춘삼월, 꽃피는 춘삼월의 초입 부분이냐, 아니면은 만춘부터 다시 도리어 초입으로 가느냐, 이걸 더 위주로 기본적으로 기운의 작용을 보는 것이지, 이게 지는 온데 간데 없고 을개무가 쪼개져서 분야별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장간적으로 따졌을 때 거꾸로 가야지, 거꾸로 가면 거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음법을 적용할 때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임진, 신묘 이렇게 이제 대운이 흘러간다고 칩시다. 그 역대운으로 흘러간다고 할 때 꼭 소음법으로 한다면 진 다음에 임, 그죠? 임 다음에 묘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래 순서가 맞잖아요. 이렇게 왔으니, 그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현실면은 춘 3월 앞으로 가면 춘 2월의 초입이냐 끝부분이냐 문제죠. 만춘에서 도로 조춘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춘 2월의 만춘에서 거꾸로 가는 몇 년 차 이렇게 농도를 세워나가는 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가는 참조를 할 수 있겠죠, 충분히. 묘에서 밑에서는 뭐예요? 을부터 먼저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갑으로 넘어가고, 그죠? 이렇게 챙겨나가는 건 맞죠. 그 논리는 맞는데 이 묘를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고 을갑으로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그 해가 변화가 클 수도 있고. 그렇죠. 사건적으로. 사건적으로는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인간관계나 또 뭐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뭐 뭔가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거나 그런 어떤 그 속성이 그대로 잘 드러난다는 거죠. 또 계도와 절벽은 뭘 풀고 어떤 거예요? 뭐와 무엇을? 운 비교할 때 있잖아요. 운을 비교할 때. 이 계도와 절벽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궤도절각도 이게 사실은 그게 이제 명을 따르던 시절에는 쓸 수 있다는 거죠. 명을 따르던 시절에는 뭐냐면 청간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지는 뭐냐면 실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명예라도 실력 중심이 있고, 그죠? 실력 행사가 가능한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명은 명분만 위주로 해서 명예를 유지할, 이때는 그 이론을 쓸 수가 있죠. 제도절각 이론을 쓸 수 있는데, 주로 명을 따르고 있을 때 지지가 잘 돕지 못하고 있으면 관투는 유지하고 있는데 참 한직에 가서 실력 행사가 힘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예는 별로지만 또 지지가 세력을 잘 받치고 있으면 실력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원사 사건이 있었죠. 원사 사건. 계급장은 장교도 아닌데 이 원사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거죠. 장교도 아닌데, 그죠? 실력 행사를 다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지에서 자기 그 관을 써서 그렇다면 바로 이 관이 지지를 꽉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청관은 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관에는 상관, 지지에는 예를 들어 정관, 이런 식으로 놓여있을 때 실력 행사는 가능한데 계급장은 낮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 짧은 시간에 참 욕심을 좀 많이 부리니까. 룰 흘러가는 게 지금 그 계절로 지금 보고 지금 계속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2지지가 지금 대운에서 지지가요. 근데 저것이 이제 원국하고 합을 해가지고 원이 변화될 때. 그 원국하고 합을 할 때 결국은 신자지는 결국 수국을 틈만 나면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오늘 그 도표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원국하고 해보시면. 물론 육합자에 의해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작용도 있지만, 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삼합자를 쫓아서 계속 수시로 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럴 때는 산업으로 변화되는 기구를 잃는 겁니까? 그러니까 배움에서. 간단하게 보신다면 아예 그냥 삼합의 결과물로 그냥 그대로 이걸 수로 보시지 마시고 음이다 생각하시라니까요. 음량으로 가라. 그렇죠. 오행으로 변화시키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음량밖에 없고 음량의 농후, 심천, 좀 더 음적이냐, 덜 음적이냐 이건 있을지라도 억지로 오행적으로 깨어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원리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실증을 해봐야 돼요. 실증을. 딱 실전적으로 인생을 갖다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 거를 쭉 적어놓고 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보시라니까요. 이 논리에서 벗어나면 이 학문이 틀린 거예요. 이 학문이 틀린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아무튼 제가 그 짧은 시간에 하여튼 제가 컴팩트하게 많은 걸 그때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니까 하여튼 지금은 속는 기분이 들더라도 일단 메모해놓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다 하고 좀 이렇게 해두시고 한번 논리를 쭉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은 뭐 이 정도 욕심내고 다음 시간에 하여튼 또 더 충실하게 또 준비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